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폐기물 정의하면서 폐기물 정의가 주관적으로도 있고 객관적으로 있다고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률, 법규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주관적이라 그랬죠, 여러분. 주관적으로 훨씬 더 좀 비중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법규를 좀 얘기할 때는 좀 가까이 있는 국가인 일본을 좀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좀 구분되어지는지 좀 볼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폐기물을 좀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폐기물을 요번에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좀 사회 문화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가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원하는 것들은 아이고 폐기물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했으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뭐 운반하고 소각, 매립 이런 거 등등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이번 강의에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법률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조금 졸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체크하고 따로 강조를 하고 따로 퀴즈, 숙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있어요. 그죠?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 떠다다닥 나왔습니다.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정의로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인 폐기물이 있다 그랬어요. 자, 주관적은 사람의 폐기 의사에 의하여 성립, 객관적은 공공의 복리에 의하여 법적으로 적정한 처리를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물질의 가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는 폐기물에서도 조금 그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구여기가 시간이에요. 이건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치가 플러스 되는 경우, 가치가 마이너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 평가 가치가 있을 거고, 시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곡선이 있을 거고요.
쭉 내려왔다가 그래서 역전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B를 개인적 평가 가치, A를 시장 가치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여기를 C,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부분 이게 D, 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E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좀 그려보고, 제가 조금 엉성하게 그릴 수도 있고 엉성하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 경과에 따른 물질의 가치 하락. 시간 경과에 따른 물질의 가치 하락.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시점 이후부터는 재활용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 물질. 개인적 평가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시장 가치보다. 그죠? 개인적인 게, 시장 가치는 아직 살아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쓰기 싫은 거예요. 그죠? 재활용 물질이 되는 겁니다. C 이후부터는 재활용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D 이후에는요. D 이후에는 자, 이 시장 가치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도 같이 떨어지면서 개인적 평가 가치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형으로 가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중고품으로 매각이 됩니다. 중고품으로 매각이 돼요. 자, 2점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2점 이후에는 이 시장 가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이 개인적 평가 가치도 진작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었어요. 즉 2점 이후에는 주관적 가치는 물론 객관적 가치에서도 완전히 폐기되는 거예요. 완전 폐기. 자, C점 이후부터는 재활용 물질이 되고 D점 이후부터는 중고품으로 매각이 돼요. 즉 이거는 주관적으로 중고품 매각이 되고, 2점부터는 주관적이나 객관적 모두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물질의 가치 하락 그래프예요. 이거를 한 번씩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을 볼 때는 주관적 관점이 있고 객관적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일단 주관적 관점의 폐기물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판단했을 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음에 따라 폐기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주관적 폐기물, 그리고 객관적 폐기물이라는 건 시장 가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시장 가치가 중심이죠. 시장 가치, 개인적 평가 가치. 이렇게 시장 가치가 없는 것, 이게 객관적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자, 물건을 사용 이후에 시장에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 폐기물,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 여기에서는 주관적 폐기물을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옷이 있습니다. 옷. 자, 이 옷도 이제 폐기물로 되겠죠? 그러면 뭐 의류 폐기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니까는 입다가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고가인 거죠. 명품이라고 칠게요. 명품, 비싼 옷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유행이 지나고, 또는 비싸고 좋긴 한데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버립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버릴 때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 가치로 평가합니다. 가치. 일본 아까 주관적보다 객관적 평가로 더 폐기물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한대. 예를 들면 이거에서는 우리나라, 이거는 일본. 유가성, 그 금전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유가성으로 판단, 객관적 관점으로 폐기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아주 중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버린 물건을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볼까요? 내가 폐기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상품을 대금을 갖고 어떤 사람이 또 샀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관적 기준에서 폐기물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지닌다고 해도 애초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포기를 하면은 폐기물로 간주해버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폐기물을 정의하는 것을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국가마다.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해든 일단 우리나라는 주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주관적이 좀 더 강하다는 거,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폐기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생활계 폐기물, 생활에 의해서, 사업계 폐기물, 사업에 의해서, 요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생활이나 사업 활동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가정에서 버리는 거, 우리 일반인이 버리는 거 뭡니까? 생활계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죠? 일반인이 버리는 게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리를, 우리가 뭐 집에서 밥해 먹고 이런 것들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좀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제가 밤에 이거 녹화를 해보니까 계속 기침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거 가로쳐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냅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법상의 분류,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 일반 폐기물은 봅시다. 사업장 이제 일반 폐기물은 또다시 사업장계 폐기물하고 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배출시설계 폐기물 먼저 볼게요.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그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등등등등
이렇게 규제를 받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해요. 그리고 대기안전보전법의 규제를 받는 사업장은 주로 연소가 되겠죠. 뭐 연소. 뭐 여기는 뭐 폐수에서 나오는 거 뭐 슬러지. 슬러지를 또 뭐라 그러지?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수질에는 오염물질 BOD, CO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마지막에 슬러지 폐기하는 것들 있죠. 폐슬러지, 잉여슬러지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잔재물이죠. 잔재물, 찌꺼기. 어떤 사업시설에도 나오는 무슨 찌꺼기들 다 쓰고 남은 거, 잔재물들, 부속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보면은 이런 폐기물을 규정하는 근거들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무게를 한번 봅시다. 무게.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어떤 폐기물이고 몇 킬로그램 이하면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배출시설계 소각제가 나온다고 할게요. 배출시설계 소각제, 뭐 연소한 찌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소각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몇 킬로까지 규제를 받아야 했을 때 하루에 100kg이면 규제를 받습니다. 100kg. 즉 하루에 100kg 이상이 나오면은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출시설계 폐기물 말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계,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루에 300kg 이상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야?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슈퍼나 백화점이나 학교 같은 데들 이것도 사업장이죠? 교육 사업장 그리고 또 뭐야? 식료품 사업장 뭐 이런 사업장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장은 약간 생활이랑 또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사업 폐기물인지 생활 폐기물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생활인지 사업인지 뭐 아까 얘기했던 마트, 그죠? 뭐 백화점, 뭐 학교,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생활 폐기물인지 사업장 폐기물인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하루에 300kg. 폐기물이요. 300kg 이상이 나오면은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이 되는 거고 300kg 이하면은 직접적으로 생활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면 사업장계, 이하면 생활 폐기물. 그죠? 자,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정의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도표로 쉽게 나타내면 이거예요. 아까 폐기물,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있고, 사업장 폐기물에는 사업장 일반 폐기, 건설 폐기, 지정 폐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 나온 것처럼 무게, 그죠? 무게 100kg, 100kg, 5톤, 5톤 미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나 퀴즈에 필요한 것들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